그렇다면 겨울철에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식습관을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 운동을 하는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 말하면 이제 야채나 또는 과일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갈아서 드세요. 근데 갈아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박사 클라라입니다. 영상 속에 20% 할인 쿠폰을 찾아라.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쿠폰을 찾으셔서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 한파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추위 속에서 우리가 요즘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심장인데요. 오늘은 우리 겨울철 추위가 이 심장에 주는 영향과 심혈관 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추워지면요, 우리가 심장 건강이 좀 걱정이 돼요. 우리가 추우면 이제 맥박이 좀 더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더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겨울철에는 정말로 이 심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텐데요. 그럼 이 찬바람이 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추우면 추운 공기가 이렇게 피부에 닿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맥박도 빨라지면서 그다음에 혈압이 좀 더 올라가고요. 그렇다면 이제 심장에 많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소변도 자꾸 이렇게 마렵잖아요. 추워지면. 그러면서 소변이 많이 나가게 되면 혈액이 더 농축돼서 이렇게 혈액이 좀 더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러면 심장이 훨씬 더 혈액순환을 위해서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훨씬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장에 부담이 되면 심혈관 질환의 그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겨울철이 되면 심혈관 질환이 더 악화되는데요.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예,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온몸에서 피가 이렇게 다 돌려면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장 안에 있는 피가 나가는 거고요.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심장도 근육이니까 심장한테 혈액을 줘야 되잖아요. 심장 그 근육에다. 예, 거기에 심장의 근육에다가 그 혈액을 공급하는 기관이 바로 관상동맥이에요. 근데 이 관상동맥이 좀 이제 이렇게 좀 더 좁아지거나 그랬을 때는 뭐 콜레스테롤이 끼거나 그랬을 때 좁아지면 얘네들이 협심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맥이 관상동맥이 콱 막혔을 때 그때는 심근경색이 생기는 거예요. 이 관상동맥 질환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런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의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둘 다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협심증 같은 경우는 내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계단을 빨리빨리 올라갔을 때 그때 갑자기 동맥이 좁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이제 느껴지는 피곤함이라던가 아픔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조금 쉬면요, 이게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그 혈관이 딱 막혀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통이라던가 어지럼증이라던가 피곤함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가 있고요. 이거는 쉬어도 이제 이게 완화가 되지 않아요. 이런 심근경색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에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이제 식습관을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 운동을 하는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식습관에 대해서 말하면 이제 야채나 또는 과일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갈아서 드세요. 근데 갈아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겨울철에는 이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우리 심장이 더 많이 압박이 되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 나만의 그 관리 방법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가족이나 또는 지인들과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건강에 좋은 영양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가져온 거는 오메가3입니다. 여기 이 오메가3는요, 오메가3뿐만 아니라 그 식물성으로 들어있는 이제 보라지 오리나 플렉시드가 같이 들어있어서 3, 6, 9,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합쳐서 우리가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메가3가 심장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오메가3가 이 심혈관 질환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오메가3에는요, DPA와 DHA가 들어있어서 혈압을 낮춰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묽게 해서 혈액 흐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오메가3를 하루에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게 좋은가요? 오메가3의 권장량은요, 개인의 상태와 그 다음에 기대하는 효과에 따라서 약간 권장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요, 심장 건강을 위해서 하루 500mg 이상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만약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10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FDA에서는요, 하루 300mg 이상을 먹지 않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양도 우리 몸에 좋지는 않으니까요.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 남녀인 경우는요, 500에서 1000mg 정도를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메가3 말고도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또 있을까요? 예, 두 번째는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혈압을 낮춰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도와주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잘 몰랐는데 심장에도 도움이 되는군요. 네, 마그네슘이 심장 박동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 될 수가 있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는요, 심혈관 질환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그네슘은 어떻게 섭취해야 되나요? 마그네슘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알에 200mg이잖아요. 네. 이 상한선이 350mg이에요. 그래서 보통 200에서 350 사이를 드시는 건데 이렇게 200mg을 드시고 우리가 음식에도 마그네슘이 있으니까 그거와 보충해서 드시면 우리가 충분히 드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요, 음식과 같이 먹으면 흡수율도 좋고요. 그 다음 위장 장애를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꼭 식후에 드세요. 그다음 마그네슘 말고 또 심혈관 질환에 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심장하면 생각나는 영양제가 하나 있어요. 코큐텐이요. 예, 그렇죠. 코엔자임 Q10입니다. 네. 네, 코엔자임 Q10은 우리가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에너지를 나게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평생 동안 우리 계속 심장은 뛰어야 되니까 이 심장 박동을 제대로 하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코큐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큐텐은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 심장에서 코큐텐 농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 코큐텐을 보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큐텐은 어떤 분들이 더 섭취를 해야 더 도움이 될까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심장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코큐텐을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 심장이 더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3랑 마그네슘, 그 다음에 코큐텐을 드시면서 겨울철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